네,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나 해외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인데 여행사와의 분쟁으로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여행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배양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나 황금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면서 또 여행과 관련된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여행 인구가 늘면서 여행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2015년에 여행과 관련된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행 계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사가 소비자 측의 여행 취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원래 약속했던 숙소나 일정들 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행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여행 가기 전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가족이 올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한 석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여행 가기 한 5일 전쯤 유럽에서 테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어떤 책임을 또 지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개정 민법은 소비자가 여행 시작 전에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여행 취소 불가라는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네. 네, 다만 그 때문에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텐데요. 네. 실제로는 그 배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위약금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서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일응의 해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도대체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랑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공고입니다. 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실제로 해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나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먼저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여행을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위약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소비자가 애초 지급했던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면 최소 여행 출발 30일 전에는 계약 취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네. 반면 여행 당일에 취소를 하거나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네. 여행 장소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여행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유럽 여행의 경우에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먼저 계약서가 우선되지만 계약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네. 여행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이 해외여행과 좀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은데 그 시기랑 금액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당일 여행의 경우에는 최소 출발 3일 전에 그리고 숙박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 출발 5일 전에는 취소를 고지해야지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행 당일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가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위약금을 좀 물어야 하나요? 사유에 따라서 위약금을 무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촌 이내에 친족이 사망을 하거나 본인이 질병으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가 아파서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고 퇴원이 어려운데 꼭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 같은 걸 여행사에 보내면 그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참 좋은 정보인데요. 네. 네, 지금까지 여행 가기 전 우리가 여행을 취소할 때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떠났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저급의 숙박시설에서 묵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 가족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비싼 경비를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행객이 동반하게 됐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행사를 믿고 떠났는데 실제 여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것을 일종의 여행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여행비만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숙박 같은 경우에는 애초 여행지에서 원래 예정했던 호텔로 예약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동급의 호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마저도 어렵다면 호텔비의 차익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여행객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여행을 돌아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예요. 네.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혹시 여행사에서 여행 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 하자가 커서 애초에 여행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꼭 우리 가족만 여행을 간다고 해서 비싼 요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 대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패키지 여행을 떠나서 뭐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를 상대로 우리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그 여행자가 여행사 측 과실로 인해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일시손해 상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태국을 갔는데 네. 태국에서 마사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사지를 받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돌아와서도 계속 아프다면 네. 병원에 갔을 때의 병원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 그에 상당하는 휴업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그게 너무 지나치다고 보면은 무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약금처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조항은 더 두 번 체크하셔야 하고요. 네. 또 해당 여행사가 등록은 된 여행사인지 또 보증보험 같은 거는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저렴한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그 상품의 그 일정이나 호텔, 네. 그 옵션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적당한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행 중에 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여행지에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여행지에서 만약에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 지연되거나 네. 또는 좀 무리한 옵션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애초 계약서와 변경된 일정표 같은 거를 좀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즉시 여행사에서 지금 다쳤다는 사실을 알려서 그 여행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알아둬야 할 팁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요. 많은 분들이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아니면 안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도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에 대한 뭐 관련된 팁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해외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일단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저희가 뭐 로밍을 받거나 뭐 패키지 여행을 체결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행자 보험이 옵션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네네. 그것만 믿고 가입을 미루시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배상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여행을 망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행사만 믿기보다는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좀 선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 잘 메모하시고 기억하시면요, 더욱더 알차고 좀 합리적인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